37번 문제 시작해 볼게요. 자, do를 쓸 것이냐, have none을 쓸 것이냐는 앞에 보면 이렇게 would가 나오죠. 1번에 would를 쓰고 동사의 원형을 쓰면 얘는 현재 사실에 대한 추측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would 자체가 추측을 나타내요. 네, would 자체가 추측을 나타내요. 글씨가 너무 이상하다. 그러나 문장이 만약에 내가 그를 보았을 때, 미안해요. 보았을 때보다는 내가, when I finished, 내가 내 숙제를 끝냈을 때, my homework, 나는, 영화를 보러 갈 것이다. I'll watch a movie. C가 왜 나와요? watch a movie. 이렇게 되죠. 이런 경우에 내가 과거에 숙제를 끝냈을 때 내가 미래에 영화를 볼 것이다 라는 뜻일 때는요. 과거하고 미래는 같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시제에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으면요. 과거 시점에서 볼 때는 현재도 미래가 돼요. 미래도 미래죠. 그러니까 과거하고 미래는 같이 쓸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과거에서 현재를 볼 때는 현재도 미래니까. 그래서 위를 would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would의 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조동사 뜻으로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을 나타내거나 과거일 때는 시제일치로 would가 미래의 의미가 있구나, 미래의 의미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would 다음에 have 플러스 pp를 쓰죠. 이게 조동사 다음에 내가 과거를 쓰고 싶은데 과거를 못 쓰니 현재 완료를 빌려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하고 일맥상통이 되는 표현이 뭐냐면요. 가정법 내가 만약에 과거를 쓰면 과거를 가정하면 언제가 바뀌죠? 주어가 나오고 만약 뭐뭐라면 뭐뭐일 텐데 얘하고 세트 플레이예요. 뭐뭐일 텐데가 would, could, might가 되죠. 그 다음에 과거를 가정했으니까 언제가 바뀐다고 자꾸 얘기했죠? 현재가 바뀌게 됩니다. 이 현재를 우리는 뭘 쓰냐면 동사의 원형을 쓰면 됩니다. 이거를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말 그대로 가정법 과거야. 됐죠? 그 다음에 if 다음에 주어를 쓰고 had 플러스 pp를 쓰면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죠. 이럴 때는 과거 완료를 가정하면 언제가 바뀌어요? 과거가 바뀌어야 되겠죠? 이럴 때는 would, could, might 조동사를 쓰시고요. 과거가 바뀐다고 했잖아요. 과거를 어떻게 나타내서 have 플러스 pp가 나타낸다고 얘기했죠. 이게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죠. 됐죠? 이럴 때 우리는 약간의 변칙적 과정으로 이 if를 생략하는 대신에 head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head를 쓰시고요. 주어를 쓰시고 pp를 쓰시면 얘가 if I had pp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if를 지우는 대신에 head가 앞에 나가고 주어하고 pp가 됩니다. 원래 이러면 have you seen her? 의문문이 되는데 의문문이 안 되고 이게 평소문으로 나오면 얘는 무조건 가정법입니다. 혹은 조동사가 문장 맨 앞으로 튀어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should나 would가 조동사 앞으로 튀어나가고 난 다음에 의문문이 안 되고요. 그냥 평소문으로 되는 경우 얘는 또 가정법의 대용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가정법을 대신해서 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얘를 보시면 여기에 head가 보여요. had they known이라고 뜻에서 원래는 had they known이라고 의문을 써야 되는데 얘가 의문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가정법의 대용이라고 봐서 해석을 할 때는 만약에 그들이 항상 모든 시간에 대해서 알았었다면 이라고 해석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러니까 뭘 써야 돼요? would, have, pp를 써야 되겠죠. 됐죠?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는 과거 완료를 가정하면 과거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조동사 have 플러스 pp를 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쉬워요. 두 번째는 opportunity라는 명사가 나오면요. 두 가지 형태로 형용사를 쓸 수가 있는데
하나는 동사의 ing를 쓸 수도 있고 하나는 투부정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투부정사 형용사용법을 써서요. 앞에 opportunity 혹은 앞에 어떤 방법, way 이런 게 나오면 뒤에 투부정사로 앞에 거에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ing를 쓰시면 안 되고요. 투부정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왜? 선생님한테 질문해야죠. 왜? 선생님 동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ing를 붙일 수도 있고 투부정사를 붙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리고 얘의 PP 형태는 얘는 수동이잖아요. 맞아. 투부정사의 PP 형태는 to be pp라는 수동이 나오잖아요. 맞아. 그러면 여기서는 왜 투부정사를 쓰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 외우라고 얘기할 때 반드시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가 쓰이냐면요. 이거 보세요. I saw 나는 보았고요. 탐을 봤죠. 탐은 어떤 탐입니까? Who was running 이렇게 문장을 제가 맨날 이 문장을 쓰죠. 이 문장을 보시면요. 관계대명사하고 비동사가 나왔다는 건 여러분 이해되시고 관계대명사 썼다는 이유는 탐과 탐이 중복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탐을 안 쓴 대신에 얘를 썼죠. 이럴 때 우리 어떻게 써요? 관계대명사 지우고 being되면서 생략이 돼서 러닝이 되죠. 이런 경우에서는 뒤에 있는 형용사가 얘를 꾸밀 때 ing인 경우에서는 관계대명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탐이 러닝의 행위 주체가 돼요. 그러나 이 같은 투부정사의 경우에서는요. 투부정사 뭐 있었어요? I need a chair. 선생님 저 의자 필요해요. 뭐? to sit랑 앉을 의자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할 때 이 to sit이 앉을 의자에서 의자를 꾸며주긴 하지만 의자가 앉을 수가 없죠. 행위 주체는 주어가 되죠. 이럴 때 투부정사를 쓰게 되는 거예요. 요 두 가지의 관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서도 경험하는 게 경험이 경험할 수가 없겠죠. 됐어요? 내가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네가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투부정사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치냐 댐이냐는 얘는 뭐 봐야 되죠? 명사를 뭘 봤죠? You may also find it personally, financially rewarding에서 너는 아마도 또한 발견할지도 모르는데 개인적으로나 재정적으로 rewarding 하면 보상이 있는 reward가 보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가치가 있는 이라는 뜻이고요. 그럼 여기서 it을 받으려면 position the odds는 확률이라는 뜻이거든요. 적어 놓으시고요. 내가 댐을 받는지 it을 받는지는 결정하셔야 돼요. 독해가지고. 어떤 걸 받을까요? 너는 있어야만 한다. 어떤 위치에 있어야만 되는데 무슨 위치에? 그 확률을 깰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만 된다. 당신은 아마도 여기서 뭘 받아? 앞에 문장 전체를 받게 될 것 같아. 이렇게 확률을 깰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이 아마 되게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거다라는 뜻에서 it로 가시면서 it 뭘 받냐면요. to be in a position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위치에 있다라는 그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